인사 예절.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인사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할 때.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과 인사할 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한 사람과 인사할 때. 한국의 좌식 문화. 한국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 세면도구, 린스, 샴푸, 비누, 칫솔, 치약, 수건, 면도기, 휴지, 컵,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출근 시간 10분 전에는 직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이 9시라면 8시 50분쯤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점심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먹습니다. 퇴근은 대부분 6시에 하지만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임말과 반말. 높임말. 어디 가세요? 반말. 어디가? 높임말. 고마워요. 반말. 고마워. 한국어에는 높임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보통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겐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처음 만난 사람이나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반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술 한잔 같이 해요. 라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헤어질 때 연락할게 라는 말도 자주 하는데 이런 말들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더라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는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라고 말했더라도 전화로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날 먹는 음식. 여름철 중 가장 더운 때를 복날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때 삼계탕을 먹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없는데 인삼, 밤, 마늘 같은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으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힘이 없는 여름날 삼계탕을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케이크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 한국에서는 밥과 국을 제외하고는 반찬이나 찌개와 같은 음식은 식탁 위에 놓고 밥을 먹는 사람들과 같이 먹습니다. 식탁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찌개를 끓여 먹을 때에는 각자의 접시에 덜어서 먹으면 됩니다. 한국의 명절, 설날,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해주시고 세뱃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윷놀이라는 한국의 전통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5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말린 나물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땅콩이나 호두 등 껍질이 딱딱한 견과류를 먹는데 이를 불엄이라고 합니다. 불엄을 깨먹으면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석,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추석에도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내는데 추석에는 갓 수확한 쌀로 쌀밥을 짓고 송편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강강술래가 있는데 이는 밤에 달 아래 여성들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도는 놀이입니다. 한국인의 경조사, 돌, 아기가 태어난 후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때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는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잡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 한 국인의 결혼식에는 전통 혼례와 현대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이나 호텔에서 현대적인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드리는 인사인 패백이 대표적입니다. 제사, 어른이 돌아가시면 매년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었으나 제사상에는 전, 나물, 과일, 고기 등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올립니다. 명절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장례,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갑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이나 5일 동안 장을 치릅니다. 한류 여행,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된 겨울 연가가 큰 사랑을 받고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겨울 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은 이제 아시아의 여행지가 되었고 최근에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촬영지인 거제도, 인천, 가평 등의 여행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관광지 외에 주인공이 커피를 마시던 카페나 치킨과 맥주를 먹던 치킨 전문점 등을 여행 코스로 한 별그대 테마 여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해외 한류 팬들은 한류 스타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화장품, 가방, 휴대폰 등에 큰 관심을 보여 한국 백화점이나 동대문, 명동 등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여행사들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선보이거나 K-팝 스타 공연을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 회식, 한국의 회식 문화는 단순히 동료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직장 생활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회식은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로 회사 조직원들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술자리 예절,
회식에 가면 보통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도 마련됩니다. 마시는 술의 종류는 보통 소주, 맥주 혹은 한국 고유의 술인 막걸리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를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술을 마시지 않는데 잔에 받았을 경우 그냥 내려놓지 말고 가볍게 입에 뗀 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술을 받거나 따를 때 다음과 같이 하세요. 상사에게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따릅니다. 상사에게서 술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습니다. 상사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고개를 상사 반대쪽으로 돌립니다.